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지역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인데요. 충북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생방송 충청은 지금 오늘의 시선에서 6.3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자를 차례로 만나 충북의 교육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대담 시간과 공통 질문을 사전에 안내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김성근 후보의 교육 비전과 공약 얘기 나눠보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후보 김성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충북 교육의 미래를 이끌 교육감,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이 출마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그 대단한 교육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시대 성장했던 여러 가지 교육 패러다임이 AI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정보기술의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개인주의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잘 극복하고 새로운 충북교육의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했던 평교사 출신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교육행정관으로, 그리고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총괄하는 학교 실장으로, 그리고 충북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과 행정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을 잘 알고 같이 호흡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재정의 변화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적임자가 저 김성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님께서는 교육 현장과 정책을 모두 경험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자님만의 좀 강점, 차별점이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지금 교육감 후보자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현장과 잘 알고 어떤 정책의 변화를 잘 조율할 수 있는 현장성과 교육 정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지향해야 되는 이 교육 정책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교육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아우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교육 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 위기들을 이끌어내 나갈 그런 거버넌스를 이끌 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후보님만의 강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 좀 이슈들 얘기도 나눠볼 텐데,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 과열, 또 교권보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또 다양한 교육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예, 지금 이제 기초학력, 사교육, 교권, AI 교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현안들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지금 위기로 봉착돼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본질 회복입니다. 지금 보면 선생님들은 이제까지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려운 아이들이나 안 그러면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멘토로서 또 적극적인 지도자로서 이 교사의 역할들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생님들에 대한 각종의 민원들이 선생님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지난번 강원도 선생님이 체험활동 갔다가 이제 그 학생이
사고가 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금 묻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위축돼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에게 수업과 아니면 아이들 생활지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이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들은 지금 학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이들이 많이 지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 따뜻한 공동체로서 학교를 좀 만들어야 되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로서 따뜻하게 학교를 좀 구성할 수 있는 이 교육의 본질 회복이 저는 가장 시급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의 본질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김성근 후보가 도민들께 약속하는 충북의 교육 정책들 대표 공약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도민들께 약속드리는 3대 공약은 지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책임지고 같이 한 아이도 좀 소외시키지 않고 가겠다 하는 부분들로 책임 교육은 신설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보통의 속도로 이제 수업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난독증 또는 정서행동 장애와 같은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비율로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또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들은 속도가 맞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매일같이 애타고 마음이 대단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좀 정비하고, 그리고 진단부터 아이들에 대한 지원까지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 교육원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훨씬 더 힘있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충북을 세계적 글로벌 AI 교육의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송과 오창의 바이오 반도체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충북의 역사적 자산인 직지,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기구를 결합해서 유엔 유네스코 협력형 글로벌 AI 교육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지는 세계적인 문화입니다. 기록 문화유산이죠. 청주에 이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기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AI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세계적 기록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좀 발돋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AI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아이들이 습득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AI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리터러시, 여러 가지 다루는 능력들을 이제 길러주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는 혐오라든지 가짜뉴스, 딥페이크 이런 데로부터도 좀 보호할 수 있는 AI 윤리까지 좀 중심을 잡고 갈 생각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훨씬 더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학교 폭력
같은 경우가 학생들에게 대단히 좀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이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회복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를 당시 지원할 수 있는 365 안전치유 학폭 안전망을 저는 구축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교육감 직속으로 이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특별 TF팀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활동이 공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 공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좀 면제할 수 있는 면책 제도를 제도화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답답한 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좀 풀어낼 수 있는 학부모 상담 창구인 에듀케어 119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학생, 네.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각자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 대표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약들 내용 중에도 AI를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AI 발전으로 정말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 충북의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디지털 교육의 확장,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제 다채운 플랫폼을 충북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다채운 플랫폼이 일방 통행식 행정에 좀 갇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떤 플랫폼이 됐건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관리, 전체적인데 같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교실로부터 좀 외면을 받습니다. 저는 다채운 플랫폼이 10%가 10% 전후밖에 되지 않는 낮은 활용률 정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여전히 사업을 내려보낸 일방통행식 행정에 갇힌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시키는 참여형 AI 플랫폼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AI 기반 플랫폼과 관련해서 사실 이 AI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AI에 질문을 하고 AI가 내놓은 답을 새롭게 분석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대단히 독서라든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문, 사회나 독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길러질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AI 발전에 발맞춘 또 이런 좀 변화에 더해서 또 시급한 문제죠.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 이 위한 고민도 분명 깊을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 문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또 이런 대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앞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교권 문제는 대단히 좀 심각하죠. 사실 세계 모든 교육개혁에서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1번입니다. 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은 지금 대단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을 위해서 강력한 3대 안전장치를 좀 도입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교권 침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것을 직접 대응하는 형태에서 2차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담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담 변호사가 같이 포함되고 그리고 전담 대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해서 교권보호 신속 대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생님들이 제가 가끔씩 자동차 보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은 공적 활동입니다. 이 공적 활동이 책임을 선생님 개인이 지게 하는 구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전공제회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상과 배상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이런 특례 조항을 좀 만들어서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리고 나머지 책임들은 교육감이 져야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공적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교육활동 면책 제도가 저는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권을 기본적으로 좀 보호를 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이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점들은 직접적인 상담 창구를 보다 더 전문화하고 좀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갈까 합니다. 에듀케어 119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 해결 어떻게 좀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더해서 저희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교 현장의 환경 교육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 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또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얼마 전에 그린 툰베리 프로젝트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린 툰베리는 지금 스웨덴 학생이죠. 이 그린 툰베리는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본단 건데요. 지금 충북은 사실은 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과 관련된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학교를 생태 감수성 교점 그리고 탄소 중립 전초 기지로 좀 만드는 모델 사업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 정원이나 학생 환경 자치 등 결합해서 환경 교육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좀 제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손엔 책 그리고 한 손에는 흙을 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태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가중화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 더 보태면 네. 유네스코가 이제 지금 생태교육 기반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기본적인 모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GEP 기반 한국형 생태 전환 교육을 바로 충북의 선도 모델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권 후보님의 교육 철학이랄까요? 후보님이 그리는 미래 충북교육 어떤 모습인지 유권자분들께 짧게 한번 전해주시면서 오늘 대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충북에서 교육을 받으면 뭔가 품격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하고 싶습니다. 자존감 있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이들이 우리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보다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밝게 좀 꾸려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감은 지금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도지사, 시장, 군수와 보다 더 협력하고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 환경을 좀 만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미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김성근 후보였습니다.